저는 올해 47살 결혼한 지 15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1살 연상이고 저희에겐 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죠.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 저는 집안일을 책임지고 아들은 학교 다니며 무탈하게 자라는 누가 봐도 무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면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산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서로 바쁘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는 아니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 뜬 카톡 알림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이번 달도 고마워. 덕분에 매번 잘 쓰고 있어. 처음엔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싶었죠. 그런데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가장 친한 친구, 민정이었어요. 처음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돈을 빌려주고 고맙다고 한 건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도움을 받은 건가? 억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불길한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매번 문득 이상한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 달도라고 했으니 이게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은행 어플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은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계좌에서 매달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금 내역에는 제 절친 민정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렸고 숨이 막혀와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어요. 설마.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화면 불빛이 어둑한 거실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모든 게 끝날까? 그냥 눈 감아야 할까? 수백 번 고민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게 뭐야? 왜 민정이한테 돈을 보내? 제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울음 섞인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뻔뻔하게 잡아댔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냥 힘들다길래 도와준 것뿐이라며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통장 내역과 카톡을 눈앞에 들이밀자 남편은 결국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민정이랑 만나고 있었다고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귓가엔 심장 뛰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민정이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던 친구였고 제 결혼 생활의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갔고 심지어 남편 회식 끝나면 같이 픽업도 다녔던 친구였어요. 게다가 민정이에게는 제 가장 깊은 고민까지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요즘 피곤해 보여. 아들이 사춘기라 힘들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부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속마음까지요. 그런데 그런 민정이가 제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한다 한들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저 뜬 눈으로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과 민정을 동시에 불러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은 세 사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손에는 확실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잡아떼지 마. 다 알고 있어.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남편은 이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며, 잠깐의 실수였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정 지키자며 애원했어요. 그의 어깨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제겐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달랐습니다. 비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낀 채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네가 너무 가정에만 몰두하니까 오빠가 외로웠던 거 아니야? 솔직히 오빠는 나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였어.
그녀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뻔뻔한 표정에 제 시야가 순간 붉게 변했습니다. 제 귀에서는 웅하는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민정을 향해 손을 뻗었고 카페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리면서도 동시에 민정을 감싸 안았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다고. 집에 돌아온 저는 하룻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죄가 있나,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하나 수백 번을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건 자기도 알지만 그래도 가족이지 않냐며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울먹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펼쳐놓고도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펜촉이 종이 위를 맴돌다 멈췄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하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끝내야 하나?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민정과의 우정, 남편과의 결혼 생활 모든 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정이와 남편을 용서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눈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 인생까지 버리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아내와 친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나였습니다. 늘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아이를 위해 참고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버텨왔지만 정작 제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더군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10년, 20년도 같은 상처와 불신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차라리 혼자가 되더라도 제 자신을 지키는 게 맞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이자 구경꾼으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이혼을 했고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저를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도 매우 좋고요. 남편은 결국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정도 못 지킨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겠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 둘 밀려났습니다. 그는 결국 사표를 내고 홀로 남아 술에 의지하며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승리자처럼 웃더니 결국 주변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남의 가정 파괴한 여자라는 낙인은 그녀의 일상 곳곳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죠. 영원할 것 같았던 둘도 결국은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굳이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배신자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저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불행에 멈춰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제 삶을 다시 걸어가고 그들은 자신들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뿐입니다. 배신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었습니다.